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이제 정경심의 구속영장, 정치판사가 문제다. 이래서 기각되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오늘 걱정을 쫙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각될 경우, 만에 하나지만 그것도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앞으로 어떤 이 시츄에이션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발부될 거라고 보는데 네. 이제 발부가 되면은 이제 정경심에 대한 수사가 한 단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발부가 된다 해서 수사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구치소, 서울구치소에 넣어놓고 그때 불러냅니다. 이제 검찰이 불러내서 조사를 하게 되니까 정경심이 변호인단하고 입맞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제 PB 불러다가 이제 가짜 핸드폰으로 무슨 대포폰으로 연락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기자들이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정경심의 핸드폰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네. 그 문제가 이제 굉장히 크고요. 어찌됐든 이제 구속이 되면은 다음은 조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국으로 이제 몰아가고 조국은 소환조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분위기로 비춰볼 때 조국은 어찌든 부릅니다.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네. 해가지고 조국까지 구속영장을 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이른바 정치적, 정무적 감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총장 자기는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정무적 감각으로 따진다면 이제 안 하지요, 보통. 구속영장을 조국 안 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본인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난 정무 감각 없어. 야, 조국도 쳐라. 이건 검찰총이 시키면 하는 겁니다. 조국도 구속영장 신청해야지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은 현재 이른바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조국 부부를 11억이 넘는, 네. 17억으로 늘어나죠. 17억은 뇌물죄로 지금 고발을 해놨습니다. 네.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뇌물죄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자꾸 이야기해온 것처럼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로 본다면 이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속영장 기각이 된다면은 이제 검찰 기가 좀 빠집니다. 솔직히. 기가 빠지고 이제 수사가 검찰을 그냥 되게 이제 그럼 털어요. 대개는. 수사를 이제 털고 그냥 이제 법원에 넘겨버립니다. 네, 그럼 네.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기각이 되는 순간 검찰이 그래 이 정도 수사 마무리하자 털어버립니다. 네. 이제 조국 수사는 하긴 할 겁니다. 그러더라도 기가 많이 빠지는 이제 검찰의 신바람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저는 윤석열을 보니까 우리가 딱 보면 이제 곰 같은 이미지 아니에요. 근데 여우 같은 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언제가 제일 공정하게 했냐. 네. 이러니까 그 쿨하기는 MB 정부가 이제 쿨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이러면서 뭐 이제 난리가 난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문재인 정권도 공정하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이철이가 됐고요 이러면서 중단시킨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주 여우처럼 약을 올리는데 저는 하여튼 그 말 듣고도 되게 웃겼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네. 투기자본감센터 115억 115억 맞습니다. 원이 제가 맞아요. 17억이 잘못했습니다. 네, 115억 원. 네. 죄송합니다. 액수가 네. 많습니다. 네. 사모펀드를 통해서 조간해가 115억 원의 네. 이득을 봤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에 네. 이제 민정수석의 위치를 네. 이용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박명동 씨랑 이제 우리 이 네. 안방 식구들이 쭉 올린 게 제발 좀 기각했으면 좋겠다. 세상 좀 뒤집어지게 해. 그러면 너도 나도 이제 국민 원성이 이제 불타 올라갔고 문재인 정권의 명재촉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기각해라.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네. 딱 그 말에 제가 생각이 났는데 네. 법원이 기각을 못한 이유가 네. 그럼 사법부 엎어집니다. 앞으로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 못합니다. 다 거부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이 이게 무슨데 사법부 어떻게 믿느냐고 저 사람도 그렇죠. 구속 안 시켰는데 왜 내 구속이냐고 사법부의 존립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양식 있는 판사라면 이해할 겁니다. 네, 네. 자, 세븐스타님께서 윤석열의 정무 감각은 입신의 경지인 것 같다. 네, 네, 네. 네, 오늘의 촌철살인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아주 친여, 이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조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반으로 딱 갈라져가지고, 이번에 이제 115억 원을 비롯해가지고, 또,
나라빚 안 갚은 것까지 네, 네. 그동안의 보도에 따르면 계속 돈 갚으라고 네, 네.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조국은 하나도 몰랐다.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하도 이 뻔뻔하고 어이가 없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정경심의 구속 수사라는 건 이제 조국 게이트가 그냥 확 지옥문이 열리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죠. 아. 네. 정경심 내 그 조국 내하고 이 고유정하고는 참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딱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판이 이렇게 깔리고 다 이렇게 밥상이 차려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우기고 뭐 정경심이도 자기가 공격훈인데 뭐 하여튼 둘이 굉장히 그로테스크해요. 거의 조커급이에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제 구속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문정권과 이 검찰에 어마어마한 이제 혈전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달콤한 인생분이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을 네. 해주셨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조금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공수처 법에 따르면은 공직자의 경우 퇴임 이후에 3년간의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공수처가 검찰 조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조국이 조사를 하는데 그건 조국이 현직에 있을 때 범죄 네. 행위였다. 자, 공수처로 넘겨하면 공수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공수처 조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시간을 끌게 되면 이제 정경심에 대한 그동안 검찰의 수사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수처에서 가족과의 다 수사 가져가야 되죠. 대상입니다. 가져갈 수 네,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변호인단 18명이 지금은 뭐 손 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할 것도 없어서. 근데 이제 그 변호인단한테 이제 먹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수처라는 거는 정말 시간도 끌어야 될 것이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조금 있다가 이제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텐데 네. 자, 문재인으로서는 만약에 정경심이 구속된다. 이게 조국 내 게이트가 열리는 건데 상당히 문재인이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게 하나,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사건, 이 네. 조국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레임덕의 시작입니다. 레임덕이 딱 2년 반 만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검찰이 하나하나 칡넝쿨 캐듯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태양광도 곧 조사를 아마 본격화할 겁니다. 게다가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정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상당 부분 조사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럼 이제 까지 시작하면은 감당이 안 되죠. 왜 더더욱 감당이 안 되냐면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해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정의와 도덕은 자기들이 다 독점한 네. 것처럼 해왔기 때문에 욕 먹을 수밖에 없지요. 사실 세상은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세상은 지들이 만든 세상은 다 확실하고 자기들은 완전한 것을 행동해왔기 때문에 더 욕을 먹는 겁니다. 조국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자, 고막님께서 유튜브 방송하는 거 지금 알으셨다고 구독하고 잘 아유, 보시겠다고 고맙습니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별이님이 이제 신라젠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신라젠 문제에 이제 유시민도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네. 깊이 있게 개입돼 있다는 혐의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태양광 또는 이제 벤처, 그 다음에 바이오 벤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요 쭉 경험했던 네. 좌파 정권의 이른바 평행이론 도돌이표로 네. 보이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특히 두 번째는 자녀 문제죠. 문재인의 문다혜, 문준용. 야, 진짜 이 문바 1호가 이제 아버지 대통령 되자마자 해외로 튀고,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는 이거는 도망간 거다, 도주한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도주했는가?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이게 다 덮어져 있고, 그럼요. 한마디도 그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준용이도 아무리 자기가 무슨 뭐 디자인빨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래, 지금 이 교제를, 정말 이거는 대통령 아들로서는 정말 구질구질한데요. 구질구질한 것도 개의치 않는 것이 조국과 문재인 정권의 특징입니다. 네. 자. 진짜 궁금합니다. 네. 왜 네. 따님께서, 네. 대통령의 따님께서 해외로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지,
이 문제는 조사해야 됩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 구독 엄지척 네, 여러분 많이 눌러주세요. 노란 딱지 속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웃고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구독 많이 해주시기 네. 때문입니다. 엄지척도 많이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10월 30날 6시에 정모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 많이 해주시고 이날 정모는 정말 우리 앞날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 보수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뛰어난 분들이 오셔가지고 전파하는 거. 저희가 방송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네. 지난번에 네. 와서 말씀해 주신 거 저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저희 정모는 제가 이제까지 정모를 정치할 때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정말 너무 수준이 높아요. 네. 이거는 정말 이 플라톤의 향연과도 같은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공부 많이 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분들이 진짜 많이 와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정모에 오신 분들끼리 또 단톡방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네, 네. 가끔씩 보시기도 하고 정말 저도 그게 제일 기쁩니다. 네. 우리 보수가 여러분 조직화돼야 되는 거예요.